잠시만요. 이미 6평 오답 다 끝내고 시험지 집어넣으셨다고요? 해설 영상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뭐야 지금 보니까 다 이해되고 별거 없네. 지금 보니까 다 이해되고 지금 보니까 다 이해되고 지금 보니까 다 이해되고 분명 같은 문제인데 누가 내 머리를 갈아 끼운 것도 아닌데 왜 지금은 이해되고 시험장에서는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오늘도 역시 뻔한 해설 영상 아닙니다.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저 풀이를 어떻게 생각해낼지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어넣었던 6월 모의고사 시험지 다시 꺼내셔야 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문제는요 15번과 그리고 21번, 22번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세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그 중에서 15번 문제를 가장 먼저 살펴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해설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푸는지를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어느 지점에서 막혔을지 그리고 그 부분을 뚫어내려면 생각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참수라고 나와 있고 gx가 k 전후로 이렇게 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파악을 쉽게 했을 거예요. x가 k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2짜리 직선 그게 2x-k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k, x절편이 2분의 k면서 x가 k일 때 k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k,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3참수를 이어서 그리면 되는 건데 조건 가를 봤을 때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뭐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한 번쯤 0이 됐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더 내려가면 안 되고 쭉 올라가긴 했었을 거다. 지금 파란색 케이스일지 분홍색 케이스일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정말 무리 없게 들어왔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조건 나예요. 결국에 얘를 제대로 해석하고 식을 이끌어냈냐 아니면 여기서 당황하고 더 이상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냐로 이 문제를 풀었냐 못 풀었냐가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들을 보고 이미 그냥 너무 어렵게 생겨서 거기 압도돼서 쫄아버려서 아예 더 이상 접근조차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식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거기서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그래프들을 어찌저찌 다 그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다음 풀이에서 헤매다가 멈춰버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막상 이 부분을 해설 영상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설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아 이게 그 의미였어? 뭐야 생각보다 쉽네. 예를 들어서 해설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해요? 이 부분을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t 곱하기 t-1 이게 2참수기 때문에 0이랑 1 사이에서는 얘네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툭툭 지워져서 0이 된다. 아 그래서 0이랑 1 사이에선 0이 되는 거고 그 바깥 부분에서 얘가 플러스니까 두 개 더해져서 2배가 되겠구나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랑 얘가 곱해졌을 때 그러니까 이 gt라는 함수랑 이 모양을 곱했을 때 걔를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그게 0 이상이다 이걸 그 다음에 해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자마자 안에 있는 함수에 집중했냐 아니면 요 바깥에 있는 모양에 먼저 집중을 했냐 거기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쉽게 바라볼 수 있냐가 이미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풀이의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영상의 순서는 풀이의 순서대로 가게 될 거예요. 여기 안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걔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될 건지 걔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풀이의 순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생각의 순서랑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의 순서는 좀 반대로 뒤집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h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심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0부터 x까지 ht라는 함수를 적분했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 안에 있는 함수는 나중에 생각하고 0부터 x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했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의미지? 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함수 모양, 그걸 그래프 개형을 같이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함께 생각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 개형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성립하려면 이 hx라는 함수가 0을 기준으로 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항상 거기까지 적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갔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는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뒤로 적분했을 때, 그러니까 0부터 음수까지 적분했을 때 그것도 양수가 나오려면 여기서는 오히려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항상 양수일 필요 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수였다가 음수로 잠깐 떨어졌더라도 그냥 여기까지 쭉 적분했을 때 그 플러스 넓이가 더 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에서 x까지 그냥 총 적분값만 양수면 되니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적분을 했든 결과적으로 둘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가 더 크면 된다, 혹은 0까지도 되는 거죠. 그럼 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좀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해질 즈음에 안에 있는 함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꼭 이 순서로 풀어야 되고 꼭 이 순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보기 시작해서 이걸 나중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푸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연습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을 어떤 생각의 순서로 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큰 틀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안에 있는 함수를 쪼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방향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 안에 있는 함수도요,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여기 gt랑 여기 뒤에 있는 걸 또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p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도 기왕이면 큼직큼직하게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안에 있는 t 곱하기 t-1 이 2차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봤었던 걸 기왕이면 그 다음 큰 두 덩어리로 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럼 gt야 아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위해서 봤었던 건데, 그 다음 옆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 얘를 볼 때도 이 2차 함수를 볼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의 모양을, 어떤 똑같은 모양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랑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은 게 더해졌다, 여기까지 생각할 때는요, 안에 있는 함수가 2차식인지 3차식인지도 아직은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걸 별이라고 뒀을 때 우리가 pt를 어떻게 볼 필요가 있다? 별에 지금 절대값이 씌워진 거랑 씌워지지 않은 게 더해지고 빼졌으니까 결국에 그 별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면 별이 0보다 작냐로 범위가 나뉠 거다. 그래서 별이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00이 될 거고, 그땐 0이겠구나. 그리고 얘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별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 별이 되겠구나. 사실 이런 모양은 예전에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이라서 그 표현이 기억이 나서 풀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난생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얘를 2차식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절대값이 씌워진 것과 씌워지지 않은 게 더해졌는지 아니면 여 밑에 보면 빼졌어요, 이 전체적인 모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함수를 봤더니 2차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식을 그려놓고 음수인 부분은 그냥 0으로 긋고 양수인 부분은 2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걸 거꾸로 들어오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 PT 그래프가 비교적 쉽게 그려졌고, 여기는 GT는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잖아요. 항상 증가하는데 2분의 K를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갈리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부호만 잘 판별해주면 되겠구나. 얘는 지금 여기서 플러스 0 플러스니까 0 이전에 계속 마이너스 나오게 하고 0보다 클 때는 계속 플러스 나오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밖에서부터 쪼개고 들어온 학생들, 그런 연습을 해온 학생들은요, 처음부터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일단 바깥 부분이 어떤 모양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예를 봤기 때문에 이걸 본 순간 본능적으로 이거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이 GT의 부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GT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얘가 지금 여기서 음수고 여기가 양수였지, 그럼 이거 되게 심플하게 풀리겠다, 이런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쪼개 들어오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가 해설 영상은 아니라서 이 이후의 풀이를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그 생각의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해설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1등급의 디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이 fx의 개형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짝 이렇게 위로 블록한 모양이 나왔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센스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바로 파란색 케이스를 그냥 쳐내고 이 분홍색 케이스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문제에서 묻는 게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기가 k니까 k 플러스 1 이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최소값 구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이 아니라 이 분홍색 케이스에서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값이 제일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fx가 증가할 수 있는 그 경계선까지 쭉 내려야 되겠죠. 그게 어디까지냐? 이게 이렇게 쭉 오다가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순간까지일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당연한 생각은 아니고요.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약간의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이 시험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급의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정답이 2번이잖아요. 근데 정답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러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2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기왕 찍을 거 2번으로 찍은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수혜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라는 저 혼자만의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고난도 문제일수록 가장 겉에 있는 부분부터, 가장 바깥에 있는 개념부터 하나씩 쪼개면서 들어가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살펴볼 문제는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굉장히 사소한 습관 하나로 이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고 낮출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아주 사소한 습관이 뭐냐? 이 문제를 풀 때, 특히 3차, 4차식이 들어간 그런 함수를 풀 때요, 미지수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그걸로 식을 몇 개 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4차 함수 fx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f3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4차 함수를 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개수의 미지수를 두면 미지수가 총 5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미지수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f0도 0이라 그랬죠? 그럼 상수항도 하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식이 하나 더 있어요. f'1이 0이다. 그럼 어떤 특정 미지수가 없어지는지는 모르더라도 어찌됐든 식 하나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줄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식이 5개 필요했는데 식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수가 2개 남았고 식이 몇 개 더 필요하다? 식 2개가 더 필요하다는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도 안 읽고도 일단 우리 목표가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식 2개를 얻자. 그런 상황에서 조건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조건 가에서도 식 1개 얻고 조건 나에서도 식 1개 얻으면 되겠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갈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큰 틀을 세워두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차이가 꽤 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여기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여기서 상수항이 0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fx를 이렇게 바로 미지수를 두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수 3개를 만들어 놓고 F'1은 0이다. 이걸로 미지수 하나를 지금 줄이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로 실제로 설정해 두면서 식을 풀려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면 fx를 이렇게 전개된 식으로 풀지 아니면 어떤 인수들의 곱으로 풀지 그건 문제 조건에 따라서 유리한 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fx를 함부로 식으로 표현하고 시작하진 말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 가를 풀어보면 여기서 식 하나 얻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차함계수가 1인 4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모양이었겠죠. 극대극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f'A가 0 이하인 실수 A의 최대값이 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 이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음수일 수 있는 가장 오른쪽이 2란 얘기예요. 그걸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기울기가 감소하는 구간의 가장 오른쪽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2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케이스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여기서 극대가 없는 모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 극소가 더 낮아서 여기가 지금 2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도 극대가 없는 모양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2였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 여기에서 그 조건 가에서 확실히 얻어낸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2가 0이라는 식을 얻어낸 거잖아요. 물론 실제 이 식을 쓸지 아니면 f'x에서 지금 x-1을 인수로 갖는다로 접근을 할지 뭐 그런 건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식 하나를 얻으면서 미지수 하나가 줄었다. 이제 목표는 뭐가 된 거예요? 조건 나에서 식 하나만 더 얻어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조건 나를 그냥 해석하자가 아니라 해석도 해석이지만 해석을 함과 동시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식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어떤 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 나를 해석하면서 등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부등식이 필요하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미지수의 부등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fx를 다 결정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등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미지수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평소 연습할 때 그런 습관을 가지고 풀었냐 아니냐. 그게 실전에서도 방향을 잠시 잃었을 때도 다시 한번 방향을 다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 식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목표로 조건 나를 봤을 때 물론 이 문제를 풀 정도 실력이 되려면 이런 건 당연히 해석이 됐어야 됩니다. 집합이라고 당황하거나 그러미 치면 안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아직은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자마자 옆으로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얘나 얘는 지금 교점이 다 2개씩밖에 못 생기잖아요. 그럼 얘네는 일단 저절로 탈락되는 거고 얘 아니면 얘가 되는구나. 근데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이 3분의 8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지점이 여기죠. 여기 더 높은 극소값 여기보다 더 내려오면은 교점이 2개밖에 안 되니까 딱 여 지점. 그러니까 여 높이가 3분의 8이다 라는 걸 가지고 식을 얻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아래 모양이면 식이 바로 나오죠. F2는 3분의 8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구해내서 그게 그때 함수값이 3분의 8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냐도 이제 갈라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린 식 하나만 딱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걸 가르는 기준이 결과적으로 F'1이 0이다 그리고 F0이 0이다를 동시에 활용해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면 그쵸? 기울기가 0인 지점? 그럼 0,0이 생길 수가 없죠. 이 전에 최소값이 3분의 8이니까. 여기가 1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탈락시켰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서 목표가 명확한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F2는 3분의 8 식 얻어내고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 보니까 여기까지 다 와놓고도 여길 미지수 뭐 알파 이런 거 두고 식을 또 세우려고 애를 쓰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정확한 식을 또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야. 목표 없이 들어오다 보면 여기까지 다 구해놓고 표류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식이 몇 개인지 그래서 식을 구할 때마다 이제 몇 개 남았다. 이제 몇 개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을 평소에 꼭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보통은 15번에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22번으로 지금 둘이 위치가 바뀌었죠.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어찌됐든 매년 나오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유형은요, 한 번쯤 아예 각 잡고 한 번에 다 모아서 맹훈련해서 꼭 정복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해버리고 나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유형은요, 훈련을 해서 항상 맞추는 학생과 훈련을 하지 않아서 항상 틀리는 학생,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후수학의 기출분석 강의가 있죠. 세이버라는 수업에서 이 유형들만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형도 부분만 따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훈련시키는, 사실 이 모든 노하우가 총 정리된 강의거든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 내용 따라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강의의 영상과 연습 문제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바로 이 가지치기, 수형도 유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수형도 문제들은요, 해설 영상 보면 좀 허무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해설 영상 보다 보면 이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냥 쭉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 영상 자체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딱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매번 못 푸냐? 바로 시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두 가지만 집중을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분류 기준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정방향이랑 역방향, 이걸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길 보는 거예요. 이 다음 항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텐데, 이걸 분류하는 기준이 얘 아니면 얘란 얘기죠. 특히 이 문제에서는 예거나 아니거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가지를 치게 된다. 다들 보면 여기보다 이 식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뭐 얘네는 계산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는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지를 치게 되냐? 루트 n이 자연수일 때. 자, 루트 n이 자연수라는 건 뭐예요? n이 제곱수일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 4, 9, 16 이런 수일 때 그때마다 가지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조건이 두 개예요. 이때랑 그리고 an이 0보다 큰 경우, 이 둘을 동시에 지켜줘야 된다. 이 둘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문제를 봤더니 A15가 1이래요. 그 상황에서 A1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5에서 출발해서 1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에서 출발해서 15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15와 1 사이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16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세 번만 가지를 치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또 첫 번째 n이 1일 때는요, 1과 2의 관계식은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1도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이 두 번만 가지를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전항보다 1만 커지면 되는데 n이 4고 9일 때는, 그땐 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전항이 양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양수가 또 아니에요.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그땐 또 그냥 1 더해라. 그러니까 계속 1 쭉 더해가다가 n이 4일 때, n이 9일 때 이 두 번만 좀 신경 써주자. 그럼 우리가요, A1, A2, A3 이렇게 해서 A15까지 다 적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지금 A1에서 A2 얘네들 여기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굳이 A3, A4로 넘어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숫자가 별이었어요. 그럼 A3이 별 플러스 1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A4도 별 플러스 2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해요. 1씩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지금 적을 필요가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A4랑 A5 그리고 쭉 오다가 A9, A10 얘네가 좀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5에서 세모라는 숫자가 나왔다. 다섯 번째 항에서. 그러면 당연히 A9는 세모 더하기 4가 되는 게 맞잖아요. 이 사이는 전부 다 그 외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냥 이걸 봤을 때 항상 똑같이 A1부터 A15까지 그냥 다 나열해서 쭉쭉쭉 이걸 적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적고 이걸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평소 연습할 때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걸 시작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항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미지수 별이라고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서 쭉쭉쭉 뻗어나가서 여기에는 A15를 별과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서 그게 1이다. 이렇게 만드는 정방향이 있고요. 혹은 A15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뒤로 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오다 보면 가지를 두 번 칠 수 있겠죠. 여기서도 가지를 칠 수 있고 여기서도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A10이 몇인지는 알 수 있겠죠. 뒤로 5칸 오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됐을 텐데 그럼 A9에서 A10으로 올 때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로 1 더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왜? 얘가 제곱수긴 하지만 이게 양수가 아니면 그냥 1 더해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양수였다면 하면서 지금 갈라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올지 이 방향으로 올지도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첫 장부터 하는 거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 1장 1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관계식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넘어가는 방향, 이 정방향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그 식을 세우는 거 자체는 쉬울 수 있는데 이 미지수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온다고 하면 지금 1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가 아닌 실제 상수로 출발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도 지금 다 상수예요. 물론 여기에서 어떤 미지수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여기처럼 계속해서 미지수를 들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불편한 건 A10에서 A9를 유추하는 건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 식을 해석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했냐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할지를 항상 생각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의를 들으시면요.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계속해서 약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세요. 무료잖아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요. 사실 1로 가나 여기서도 지금 가지를 딱 두 번 치기 때문에 최대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 두 번씩 가지 치기 때문에 4가지 케이스씩 나오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라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겠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신경 쓰셨어야 되는 부분, 가지 치면서 갈 때 항상 이거 전항이 0보다 큰지 이것 때문에 가지가 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항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정방향으로 갈 때도 이게 케이스가 나뉘는 거고 역방향으로 우리가 유추할 때도 0보다 작은 데서 왔냐 아니면 0보다 큰 데서 왔냐 이것 때문에 가지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항상 머릿속에 계속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를 칠 때마다 난 무슨 생각해야 된다? 전항이 0보다 클까 작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걸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 분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혹은 해설 영상을 보실 때도 아마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22번을 마지막으로 이번 6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에 대한 리뷰가 끝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푸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계속 집중해서 앞으로 연습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훨씬 복잡하게 나와도 문제 순서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늘 연습한 대로 풀던 대로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한 달간의 저희 유튜브 채널의 통계를 보니까요. 구독자 비율이 암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능까지 더 좋은 영상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성적 상승, 사후수학을 구독하시고 자동으로 실력을 올려보세요.